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을 했으면 지금쯤 어떨까요? 국가의 금고 곳간이 거덜난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 비슷하다고 분위기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인데요. 예,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관하는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바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다. 회계가 대부분 다 분식 상태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지금 뭔가 사자후를 토하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김기현 대표, 왼쪽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저렇게 있는데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만찬에는 생선회와 문어 등 수산물이 주 메뉴로 나왔다. 대통령은 이날 오찬도 한 총리와 정례회동을 하면서 수산물을 먹었다. 생선회와 문어 등 수산물이 메뉴로 나온 것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저들의 선전선동에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수산물을 권장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을 한 윤 대통령이 국가를 기업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아니 아주 형편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었다라고 했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버려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것으로 이 내용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해보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고 국가 재정 이 회계 처리가 기업으로 봐서는 거의 분식 회계나 진배가 없었다 하는 얘기, 정말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것이죠.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온 그런 시점이었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됐겠나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을 했으면 지금쯤 어떨까요? 보기 싫은 사람 뉴스 시간에 자주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TV를 치우면 되지만 국가의 금고 곳간이 거덜난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곳간에 양식을 채울 생각보다는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 정당의 지지 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바로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곳간을 텅텅 비워도 자기들 정당에 뱃속만 채우면 되는 그런 편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이 집권을 했으면 이재명 정권 기간 내에 국가는 훨씬 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덜이 났다 하는 얘기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윤 대통령이 어제는 상당히 얘기를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타협은 늘 해야 하는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협치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는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언론도 정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윤석열 정부 욕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저는 중국, 북한의 군가를 작곡한 정일선 기념사업, 지금 광주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일선 기념사업과 관련한 논란, 이것을 당연히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어제 이렇게 정말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수도권 위기론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기현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수도권 선거를 가지고 여러 당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다. 좋은 인물이 새바람을 일으키면 호남 등 우리 당의 취약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압승이 가능할 것이다. 좋은 임자라면 3구 초려가 아니라 10구 초려를 해서라도 적극 모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상현도 얘기를 했네요. 2008년 이후에 우리 당이 수도권 총선을 이긴 적이 없다.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수도권 현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보강해야 된다. 안철수도 한마디 했네요. 수도권 선거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 지표가 너무 안 좋다. 인재 영입과 더불어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이 얘기를 들은 이철규 사무총장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계속 엇박자를 내면 암덩어리 치료가 안 된다. 당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이라면 자중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상현을 지목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윤상현이 수도권 선거가 이대로 가면 아주 절망적이다. 패망이다. 패망. 그래서 지도부를 교체를 하거나 지도부의 교체에 준하는 그런 대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부를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루 뒤에 저렇게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각, 그야말로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는 얘기를 참 강조를 했는데요. 여소야대 국회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국회 권력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론,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있는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중동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민주당 편을 드는 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매체가 많죠. 방송은 전부 다입니다. KBS, MBC, 하다못해 SBS, 오늘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린 EBS, 모두 다 지금 그 수뇌부들이 다 문재인 때 임명한 그들만의 리그, 이른바 좌파 인사들로 도배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개혁하는 데는 정말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국회와 야당, 언론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윤석열 정부 욕을 해대고 있는 아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주 어제 강조를 했던 의원 연찬의 분위기입니다. 호호님이 또 이 의견을 주셨네요. 김 박사는 흥덕구 공천을 받아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지금 딱입니다. 제발입니다. 제발이란 얘기까지를 써주셨네요. 청주 흥덕구 아까 오늘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출마 권유를 받는 지역이 도종환,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청주에서는 지금 별명이 접시꽃 당신이 아니라 할미꽃 당신으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흥덕구 공천을 받아서 나오셔요. 분위기가 지금 딱입니다. 제발입니다. 아이고, 제발이란 말에 아주 제가 호호님 감사드리고요. 통영아우님이 우리 김 박사 많이 도와주세요. 내년 총선에 통영 오심 누나가 대접할게요. 여기서 아우님이 누굽니까? 동원 형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호호님, 호호님을 보고 아우님이 우리 김 박사 많이 도와주세요. 내년 총선에 통영을 오시면 대접할게요. 동백꽃님이 호호님을 보고 말씀하셨군요. 그렇군요.
도종환 참 지겹다. 예, 사이다님은 지금 들어오셔서 청주랑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깨진 접시꽃 당신이죠. 깨진 접시꽃 더미르스님. 예, 글쎄요. 얘기를 또 뭐 장황하게 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사이다님이 청주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예, 저는 제 고향은 뭐 청주라는 것은 여러 번 그 청주 간첩단 사건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청주에서 나온 청주 토박입니다. 그러고 지금 청주의 내년 총선에 지금 이길 만한, 민주당을 이길 만한 사람을 지금 찾는 도중에 저한테도 권유가 많이 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청주 흥덕구 지금 접시꽃 당신 아파에 깨진인가요? 깨진 접시꽃 당신의 그 시집으로 지금 3선 국회의원인 도종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청주의 흥덕구에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를 제 마음의 결심은 뭐 거의 섰습니다만은 출마를 지금 염두에 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청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이다님이셨죠? 사이다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칼럼을 저도 청주 흥덕구입니다. 사이다님도 청주 흥덕구 그렇군요. 예, 오늘 사이다님도 흥덕이라고 그러셨고, 호호님도 청주시죠? 예, 오늘 청주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셨네요. 예, 사이다님은 흥덕구에 계시면은 앞으로 뭐 제가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도대체 충청도가 왜 좌파 천국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고향가도 화닥지가 납니다. 예, 소리뜰님도 충청도신가요? 네. 도종환 언제적 도종환이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접시꽃 당신으로 들었던 도종환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KYL님. 네. 사이다님도 청주분이시군요. 김박사 많이 응원해 주세요. 무조건 이기셔야 합니다. 도종환이는 혹시 의원이 아니고 간첩 아닙니까? 우리 프랜시스님. 소리뜰님은 음성이군요. 네, 소리뜰님이 음성이시군요. 그렇군요. 예. 도종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쉬운 승부는 아닐 겁니다. 세번님이 이렇게 또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주 토박이들은 전부 우파를 바라고 있어요. 신 회장님 출판회도 갔다 온 저입니다. 이만석 국회의장님, 우리 위할 사촌오빠입니다. 호호님 그렇군요. 나오시면 꼭 지지합니다. 도종환 너무 싫습니다. 네, 또 청주 얘기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요. 좋습니다. 네.